오늘도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첫 번째 강의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이 4부작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네 번째 4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인데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에는 총 3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왕국 건설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사사시대의 룻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특히 왕국이 어떻게 건설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왕국이 어떻게 분열이 되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멸망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의 분열. 그리고 여러 열왕들의 역사,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어 포로로 잡혀간 내용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던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예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예스더서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으로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의 내용,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곳에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본국 유다로 돌아온 내용들과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과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제국들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그 제국의 역사 속에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사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할 내용은 그 중에서 바로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왕국 건설에 배경되는 사사기와 룻기, 그리고 왕국의 건설, 그리고 분열왕국,
그리고 왕국의 멸망까지,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왕국 건설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이 부분을 공부할 터인데, 이 부분을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좀 이해한다면, 즉 구약의 지도를 이해한다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본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이 시간에는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의 인명과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명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죠. 지명이라는 것은 땅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인명은 총 2,930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번씩 한 것은 한 번으로 계산해서입니다. 땅 이름, 곧 지명은 1,551개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두 번 이상씩 되는 것을 전부 다 한 번으로 계산할 때의 숫자입니다. 그 중에 1,551개의 지명, 이것을 모두 다 알면 되겠는데 사실 모두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명들 중에 많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꼭 알아야 될 그런 지명 몇 곳과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몇 번 반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서 그리고 일평생 지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 구약의 지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신약의 지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세 장의 지도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지도가 구약의 지도입니다. 두 번째 지도가 사복음서의 지도입니다. 세 번째 지도가 사도행전의 지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지도 중에 오늘 그 첫 번째인 구약의 지도, 이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막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선 저를 따라서 집중해서 여러분이 강의에 몰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고기잡이 배인데 앞에 앞머리만 보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물이라고 합니다. 고기잡이 배에서 앞머리가 있는데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낚시를 하기 위해 낚싯줄을 갖다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낚싯줄이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다가 실수해가지고 한 사람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풍덩 빠졌는데 보이는 것은 손가락 2개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손가락 2개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준비성이 좋아가지고
풍선을 하나 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풍선 밑에 줄을 매어다 놓고 줄 밑에는 벙어리 장갑을 매어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배 저 멀리에는 물방개, 물벌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듬이가 2개입니다. 자, 여러분 쉽죠? 바로 이것이 구약의 지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 뭐가 있다고요? 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낚싯줄이 엉켜 있습니다. 배 아래는 한 사람이 빠졌는데 뭐가 보인다고요? 손가락 2개만 보입니다. 배 앞쪽에는 풍선이 하나 있는데 줄이 있고 줄 밑에 뭐를 매달아 놓았다고요? 벙어리 장갑이죠. 자, 배 멀리 앞쪽에는 물방개가 한 마리 있는데 더듬이가 몇 개라고요? 2개.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제가 불러주는 대로 한번 여러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처음에 뭐가 있었죠? 네, 배가 있었죠. 배 밑에는요? 네, 낚싯줄이 있죠? 배 아래쪽에는요? 풍선이 있죠. 손가락이 있죠. 배 앞쪽에는 풍선이 있는데 풍선에는 줄이 있고 줄 밑에는요? 벙어리 장갑이 있죠. 배 저 앞쪽에는 물방개가 한 마리 있는데 더듬이가 몇 개라고요? 2개죠. 자, 이제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몇 번만 반복하게 되면 구약의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다시 지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구약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가 있죠? 네, 배가 있습니다. 배 아래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낚싯줄이 엉켜 있습니다. 배 아래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한 사람 빠졌는데 뭐만 보인다고요? 네, 손가락 2개만 보입니다. 그리고 배 앞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풍선이 있었고 풍선 밑에는 줄이 있고요. 줄 밑에 무엇을 매달아 놓았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바로 벙어리 장갑을 매달아 놨었죠. 배 앞쪽에는 물방개가 한 마리 있는데 더듬이가 몇 개라고 그랬죠? 바로 2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자, 이제 지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지명, 이곳은 배는 지중해입니다. 대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낚싯줄이 있는 이곳은 예굽입니다. 예굽. 그리고 이 낚싯줄은 바로 나일강입니다. 어디라고요?
나일강. 손가락 2개는 홍해입니다. 홍해. 자, 손가락 2개 사이에 보게 되면 삼각자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그 삼각자 하나는 바로 신해산입니다. 어디라고요? 신해산. 자, 앞쪽에 있는 풍선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긴네렛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긴네렛 호수라고 말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줄은 요단강입니다. 어디라고요? 요단강. 그리고 아래에 있는 벙어리 장갑은 어디입니까? 사해입니다. 이 사해를 다른 말로는 염해라고 말합니다. 즉 죽음의 바다, 염해라고 하는데, 염해 또는 사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갈릴리로부터 물이 흘러서 사해로 내려가는데 이 사해의 깊이는 지중해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깊이 있는 데 흐르다 보니까 이 사해로 흘러간 물은 더 이상 다른 것으로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열기, 햇빛에 의해서 바로 이 물들이 증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결국 이곳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소금기가 강력하게 많아져 결국 이것을 갖다가 죽음의 바다 또는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곳은 물방개, 이것은 페르시아만입니다. 만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와의 정반대음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반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대한민국을 한반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반도 이유는 뭐냐면 삼면이 바다요 한쪽이 육지인 것을 반도라. 그 반대, 삼면이 육지이고 한쪽 면이 바다인 것을 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바로 페르시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바사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이곳은 강입니다. 좌측과 우측에 있는 이곳은 강인데 좌측에 있는 이곳을 가르쳐서 유브라데라고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이라고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곳을 티그리스 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창세기 2장에서 에덴으로부터 발원한 네 강이 있죠. 그 강 이름이 뭐죠? 비손, 기혼, 유브라데, 힛데겔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은 다른 말로는 힛데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힛데겔을 가르쳐서 티그리스 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역을 가르쳐서 아수르라고 말합니다. 또는 아시리아라고 말하죠.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말합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을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바사였죠? 페르시아. 페르시아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인데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구약의 지도와 지명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번에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한다면 강줄기 몇 개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줄 압니다. 여기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곳에 야르묵강이 있습니다. 야르묵강. 이 가운데 줄기에 얍복강이 있습니다. 얍복강. 그리고 사해 중간에 아르몬강이 있습니다. 아르몬강. 그 다음에 사해 아래쪽에 보면 세렛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쪽이 암몬이고 여기가 모압이고 아래쪽이 예돔 지역입니다. 암몬, 모압, 예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이해하셨는지 한 번에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죠?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중해라고 했습니다. 자, 낙지줄이 있는 곳이요? 예굽. 여기는 나일강. 그 다음에 여기를 홍해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은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페르시아만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바사, 페르시아죠. 아수르, 바벨론, 가나안,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자, 여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가 어디였었죠? 지중해입니다. 여기는 애굽이죠. 자, 이것은 나일강, 홍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페르시아만,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암몬, 모압, 예돔. 자, 구약의 지도 부분 함께 공부하셨는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 공부할 때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